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에 빠진 그런 핵심 질문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알트가 뭐가 쏘고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이게 과연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가 고점이었고 더 떨어지는지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봉상 전전봉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60일선을 만나면서 지금은 꺾이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가능하고, 저의 경우에는 여기서 1차 매도를 한번 나섰습니다. 그래서 보유분의 한 절반 정도를 털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차트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차트 있죠? 전일봉. 이 봉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어요. 몸통이 짧고 아래 꼬리가 길다. 누군가 계속 던졌지만 누군가 흡수해서 올렸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고, 1시간 봉으로 뜯어서 보시면은 ECB 발표로 인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조금 높였다라고 하죠. 근데 이마저도 사실상 사전에 좀 충격이 완화된 상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전에 좀 발표를 한 상태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내려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발표 수치가 발표되고 공포 매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흡수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런 거 다 따져보면은 지금 이 양봉의 마감 있죠. 마감가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봉이 음봉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아직까지 하락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는 이제 하락이 오는가일 텐데요. 그 점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방금까지 일봉 차트로 봤었는데 지금 현재는 4시간봉 차트로 바꿨습니다. 여기는 5일선, 20일선, 60일선 가장 좀 많이 쓰일 법한 이동평균선이 적혀져 있고, 저는 너무 복잡한 건 싫으니까 60일선을 지우고 보도록 합시다. 일봉상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어떤 점들을 말씀을 드렸었냐, 일봉상 상승 20일선, 5일선 이런 식으로 타고 간다. 저항도 20일선을 저항을 삼아서 이런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간다 라는 것들을 말을 했었어요. 일봉상 현재 순간을 20일선과 5일선 간의 상관관계를 살려서 지금 현재가 상승 추세에 있다, 그런 것을 확인하기에는 보고 있는 그림이 너무 커요. 이것을 진짜 확인을 하려면은 대충 적어도 한 7일이라는 기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짧은 관점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일봉을 4시간 봉으로 바꿔서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시간 봉으로 바꿨을 때 어떤 점들이 관찰이 되냐? 똑같아요. 상승 하락이라는 관점 하에서 지지로서 활용되고 저항으로서 활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추세가 어떤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추세요. 5일선이 20일선을 타고 지지 삼아서 올라가다가 현재 테스트 구간 또는 깨진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깨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는 좀 더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명확하지 않죠? 1시간봉으로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스코프를 줄여서 5일선과 20일선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신뢰도가 낮다, 타고 올라가는데 휩소를 주는 구간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락의 경우에는 휩소가 많지는 않은데 상승의 경우에는 최근 패턴상 깨고 올라간 경우가 많아서 신뢰성이 낮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뢰성이 높은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와 20보다는 20과 60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과 61선 1시간봉으로 봤을 때 휩소가 보이거나 아니면은 패턴상 다른 게 보이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4시간봉에서 5일선과 21선을 확인을 했을 때 그때 보였던 관점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4시간봉에서 확인을 할 수 없었던 이제 막 하락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지표 등이 발견이 되죠. 그러면 여러 지표를 확인을 했을 때 1시간봉이라서 신뢰도는 낮지만 지금 현재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합당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평균선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무조건 5일선과 21선을 확인을 해서 이것을 맞춰가는 게 아니고요. 최근 패턴상 맞은 그런 이동평균선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 추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지표 있죠? 단기선이 장기입평 뚫고 내려가는 지표, 이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1분봉, 5분봉, 30분봉이 있고요. 추세선을 2개 그어놨습니다. 왜 추세선을 2개 그은 거지?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과거에 이러한 것들을 추세선이 가속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추세선이 시작을 하는데 이 추세선이 가다가 상승의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가속 추세선이 2개만 그어져 있지만 하나 더 그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빗대자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승이 이런 식으로 타고 가다가 급속도로 이 기울기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15분 봉을 보든 1분 봉을 보든 뭐 몇 시간 봉 이런 것들을 보든지 간에 이 추세 이탈이라는 그런 그림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이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거는 상승 추세가 깨졌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어렵게 선을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한성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에 쉽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차트 기반으로 매매를 할 때는 저는 이런 추세선을 그어서 확인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드리는 말이지만 상승을 할 때나 아니면은 하락을 할 때나 모든 패턴이 다 똑같아요. 대부분의 상승 추세가 꺾이는, 즉 추세선안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가속 추세선을 만든 다음에 추세선을 하나 둘씩 이탈을 하면서 추세가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추세가 깨졌을 때는 신뢰성이 1이고 여기가 깨졌을 때는 신뢰성이 2예요. 여기가 깨졌을 때는 3이라고 부르면은 거의 여기는 거의 100%죠. 상승분의 대부분을 618 구간 같은데 618 조금 넘네요. 618 구간을 넘어서는 것은 이 상승 힘이 끝났다라고 봐도 좋은 거죠. 자, 그러면 1번이 깨졌을 때는 신뢰성이 가장 낮지만 2번까지 깨졌을 때는 이거 약간 추세 전환이다라고 보셔도 좋고 여기까지 하락하면 그냥 확정이죠. 그럼 여기서 하락 방향성을 짚을 수가 없으니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1번으로 거시는 경우도 있고 2번으로 거시는 경우도 있고요. 신뢰성이 낮은 점에서 매매 불이익은 손절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다만 2번보다는 오히려 더 매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겠죠. 매매를 숏으로 잡으시면요. 하지만 이번은 매매 기회는 많이 제공되지 않지만 1번보다는 손절을 덜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천천히 깨달아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간단히 말해서 저는 점점 추세가 깨져가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약간 예제로 삼을 수 있는 상승이 거의 똑같죠. 상승 추세가 가속이 된다. 이 추세가 1번부터 깨지면서 1번, 2번, 3번을 건들면서 추세 전환이 되었다. 저라면은 뭐 1번에 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아마 2번으로 해서 매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락도 비슷하다. 그냥 그어 드릴게요. 하락도 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 추세가 점점 가속화가 되다가 1번, 2번, 3번을 깨는 순간 추세 전환이 된다. 하락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하락도 자세히 보세요. 이 추세선은 좀 이쁘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런 추세로 되다가 하락의 기울기가 커진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커진다. 그러다 이 추세선을 하나 둘씩 이탈을 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다. 이게 휩쓸 수는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저가는 갱신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추세 전환의 그런 기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때 이더리움 때문에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차트 나오면은 뭐 어쩔 수가 없죠. 만약에 뭐 저가를 이탈을 했다면은 어쩔 수 없는 손절이 나왔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저가는 이탈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의 추세가 이탈을 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시고 지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세 이탈로서 지금은 간주를 하고 있다. 그 확률의 높은 가능성을 하락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을 전부 그냥 매도해서 수익분이 났던 아니면 수익분이 크던 그냥 전부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어제자에 말씀드린 게 절반만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생각 또 관점과는 정반대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대 시나리오 리스크가 있는 게 나스닥이에요. 자, 비트코인이 일봉상 이런 차트를 띄운다라고 했었잖아요. 몸통이 짧고 그냥 거의 그냥 십자가예요. 이 부분을 누군가 매도 던졌고 누군가 매수 올렸다. 즉 다른 말로 해서 매수 힘이 강력하게 이 부분에서 작용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비트코인이 뭐 좋아서 올린 게 아니라 나스닥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스닥으로서는 지금 가격으로부터 한 2%에서 3% 내지 가장 큰 저항을 만나는 그런 가격에 도착해 있는데 저는 나스닥 차트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분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올려주게 된다면은 제가 약간 보고 있는 방향성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이 올라간다면은 더블탑이 이런 식으로 구상이 되고 60일선과 조금 이탈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구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고점이 좀 높은 형태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승을 저는 과연 이게 예측이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이 더 오를 거를 확정을 받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나스닥이 2에서 3% 오를 때 비트코인은 4에서 5% 또는 6% 오른다라는 확신이 생겨야지 이 차트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스닥이 그만큼 오를 때 비트코인이 얼마나 오를지 저는 그것도 좀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반대 상황으로만 기억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 비중의 절반 털고 절반만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에요. 제가 확신을 했다면 100% 매도를 했겠지만
절반은 확신이 되지 않아서 그냥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싸게 팔더라도 나중에 포모 걸려가지고 비싼 가격에 사기는 싫으니까 그 정도는 보유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나스닥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성을 가지고 제가 확정짓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마디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애써 뭐 100% 시나리오라고 가정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면은 좀 더 큰 피해를 보실 수 있고 애써 꾸며서 그러한 것들을 그려봤자 그것은 기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알 필요 없고 우리가 그냥 한 이 정도 알면 이 정도 아는 내용으로만으로도 저는 매매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말까지는 차트 제 예상 흐름은 보통 캔들이 먼저 선행을 하고 이동평균선이 그를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캔들이 먼저 하라고 하고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깔린다. 이게 먼저 선행을 하고 이게 나중에 오잖아요. 이동평균선이 높을수록 후행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은 60일선과 이제 5일선만 확인을 했을 때는 곧 60일선과 5일선이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구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몇 퍼센트 오르나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봉우리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높은 비중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내려갈 때 진짜 퍼드 못 참으시는 분들은 그냥 저처럼 그냥 1차 매도 이러한 부분에 매도 나가서는 게 괜찮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물론 확신은 안 되겠지만 저는 마무리가 된다면 이런 포인트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쌍봉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구간이 되는 것은 지금 오늘 현재는 21.2K겠지만 내일은 21.6 그리고 25일의 경우에는 21.8K 근데 27일 경에 FOMC가 잡혀 있죠. 그 이후부터는 한 22K 가격이면은 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정도도 약간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1선이 올라오는 가격이기 때문이니까요. 지금 현재는 이격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격만 보면서 매매를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오늘 알트코인들도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는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내일 영상 토요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도미넌스는 패스를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 도미넌스로 예측을 하는 장은 딱 이 정도에서 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과거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제가 계산을 해봐도 1에서 2%, 좀 높으면 3%만 차지를 했었는데 지금 다 계산해 놓으면 몇 퍼센트가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42%죠. 이만큼이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여기서는요 2%이 정도였어요. 여기랑 여기랑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도미넌스 예측을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봤는데 올라가는 장세에서 많이 틀렸어요. 왜 안 올라가지?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도미넌스를 통해서 장을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미넌스를 통해서 좀 예측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도미넌스 차트를 주로 봤던 사람인데 이 도미넌스 차트는 올라갔을 때 이게 뭐 단순히 10%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20% 정도는 올려줬을 때 그때 대알트장을 한번 예상해 보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미넌스 차트는 준비가 될 때까지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웰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회원분들한테 직접 녹음 자료도 다 받아놓고 저희 웰시 투자그룹, 현경장, 이진환, 코인킹, 코인드라이버 등등 여러 사이트를 사칭하면서 ICO 아이디어를 시청자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계시던데 현재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문자 또 아니면 웰시 투자그룹을 사칭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전화를 피해 주시고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해드리거나 아니면 시황방에 초대를 해드리지 ICO나 아이디어 등 코인 판매, 투자 일임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 웰시 투자그룹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녹음 자료를 받아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살면서 매를 안 맞아보신 것 같은데 좀 더 하시면은 미달이 매 맞듯이 혼줄 내려갈 겁니다. 조심하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빠르면 3일 내, 늦으면은 일주일 정도 걸려서 재매수 각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수 다시 들어갈 때는 영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저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 시청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